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7월 말이 되자 북한군은 한반도의 95%를 점령했고 아군은 총 240여 킬로미터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내며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을 마련한 낙동강 방어선. 우리는 그 중에서도 포화 속에서 가족과 나라를 생각하며 목숨을 바친 학도병들의 숨결이 숨쉬고 있는 포항 속으로 출발했다. 6.25 당시 격전지였던 포항. 우리는 형산간 인근에 위치한 해돋걸린공원을 찾아 호국정신을 다시 일깨울 수 있었다. 북한군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도하에 성공한 고 연재근 상사와 12명의 특공대를 기리는 동상.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포항을 탈환, 결과적으로 북진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외에도 한국전쟁 최후의 방어선, 워커라인의 석비,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이들과 포항 출신 호국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6.25 참전 유공자 명예선양비, 6.25와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 보국훈장을 받은 포항지역 거주 호국 노병들의 이름이 새겨진 전공비. 무더운 여름 속 우리가 흘리고 있는 땀방울들은 그들이 나라를 위해 흘린 핏방울들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영화 포화 속으로의 배경이 된 포항여주 전투, 현 포항여고와 그들을 기리는 학도연군 전승기념관으로 출발하였다. 영상 속엔 담지 못하였지만 사무실 안쪽에서는 당시 학도병으로 전투에 참가하셨던 선배 전우분들의 친목 도모회도 진행 중이었다. 기념관 안에는 당시 사용한 군장, 총기류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만든 미니어처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학도병의 편지였다.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안녕.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이따가 또. 관람을 마친 후 충운탑과 포항역으로 이동하여 그때 사망한 학도병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을 하였다. 다시 쓰겠다던 편지를 다 끝내지 못하고 참혹한 전쟁 속 목숨을 잃은 학도병들, 그들은 누구보다 강한 국군 용사였습니다. 6.25 관련 장소를 돌고 난 뒤 우리는 천안함의 쌍둥이함인 포항함을 관람하기 위해 동빛내항으로 출발하였다. 포항함 안에는 퇴역 이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갖추고 있어 배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천안함을 기리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진도 볼 수 있었다. 승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한 분, 여자친구와 통화 중 갑자기 피격당해 전사한 분. 정말 가슴이 아려오는 순간이었다. 6.25 한국전쟁뿐만 아닌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국지 도발들, 국민들을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동방에 별 볼 일 없던 국가에서 한강의 기적,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까지 당신들의 값진 희생 덕에 찬란한 발전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라도 감사를 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